괜찮아요, 어르신. 치료 받으셔야죠. 병원 원무과 책상 앞에 낡은 외투를 입은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신분증도 보호자도 없었죠. 규정상 접수 불가. 하지만 노인은 몸이 아팠습니다. 집까지 왕복 2시간.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원무가 팀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됩니다. 간호사 임수연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규정을 지킬 것인가? 환자를 치료할 것인가? 수연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어요. 자신의 주소를 적었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누군지, 그리고 이 선택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지 말이죠.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행운 가득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68세 한도윤 회장은 늘 같은 시간 한국재계순위 3위 한성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승강기 문이 열리자 비서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도윤은 고개만 끄덕이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이탈리아 맞춤 정장, 3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 프라다 구두.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권위를 뿜어냈죠.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60층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 멀리 보이는 빌딩들, 그 절반이 자신이 키운 회사 소유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의 보고서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도윤은 의자에 앉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분기 실적 보고서, 해외 투자권, 인사 발령. 모든 게 계획대로였죠. 그때 비서가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들어오게. 김 비서가 갈색 봉투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지훈 도련님 관련 자료입니다.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안에서 두툼한 서류가 나왔죠. 임수연, 29세. 첫 줄을 읽는 순간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직업, 중소병원 원무과 간호사. 월급 세후 217만 원. 거주지 어머니와 2인 거주. 도윤의 턱이 씹혔어요. 서류를 손가락으로 딱딱 두드렸습니다. 217만 원? 목소리가 낮아졌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가족사항 모친 65세. 만성질환으로 병원 통원 중. 부친 사망. 형제 없음. 도윤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이런 집안이 우리 지훈이랑? 김 비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문득 26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와의 이혼, 성격 차이, 법원에 제출한 이혼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자신은 회사만 생각했고 아내는 외로웠죠. 그렇게 아내는 떠났고 여전히 회사 일로 바빴던 도윤은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훈이는 7살부터 항상 혼자였죠. 엄마 없이 혼자 밥을 먹던 모습, 엄마 방 앞에서 울던 모습,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잘해주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이번만큼은 제대로 지켜야 해. 도윤은 책상 위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혼자 크다시피 했지만 한 번도 속 썩인 적이 없었어요. 명문대 졸업 후 해외 MBA까지. 지금은 한성그룹 이사를 맡고 있죠.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완벽한 후계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여자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올라왔어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윤은 서류를 집어들고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임수현. 그 이름이 눈에 박혔죠. 도윤은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60층 회장실은 너무 조용했어요. 창밖의 빌딩들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하늘은 어두워지고 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근처 일식당에 도윤과 지훈이 마주 앉았습니다. 개인 룸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고급 사시미와 사케가 놓여 있었죠. 아버지, 오늘은 무슨 일로?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2세 한지훈. 아버지를 닮아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 차림. 한성그룹의 후계자였지만 옷차림만큼은 소박했죠. 도윤은 사케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훈아. 네, 아버지. 요즘 만나는 사람 있니? 지훈의 손이 젓가락을 잡은 채 멈췄어요. 얼굴이 약간 굳었습니다. 그게 말끝을 흐렸죠. 도윤은 지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지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케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래. 목소리에 온도가 없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이름은 임수현이라고 합니다. 임수현. 도윤이 그 이름을 또박또박 되뇌었습니다. 그 아이 집안은 어떤가? 지훈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바지를 꽉 쥐었죠. 직업은 간호사입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간호사?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느 병원? 중소규모 병원입니다. 가족은? 지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개만 더 숙였죠.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도윤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팔짱을 꼈습니다. 지훈아. 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너는 나중에 내 뒤를 이어 한성그룹을 이끌 거야. 근데 지금 너희 둘이 맞지 않아.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개인 룸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한성그룹 후계자가 누굴 만나든 자유겠지만 도윤은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딱딱 쳤어요. 217만 원. 정확한 숫자를 말했습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걸 어떻게 해?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월급이 217만 원인 여자가 한성그룹 후계자를 만났어.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조사 하셨습니까? 당연하지. 도윤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다니시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지훈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여자 내 배경 보고 접근한 거다. 아닙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앉아 있었죠. 도윤은 지훈의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68년을 살면서 그런 여자들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알아? 돈 없는 여자가 재벌집 아들 만나면 뭐가 보이겠어?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사케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 지훈 앞에서 너무 흥분한 모습을 보인 것 같았죠. 도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와인잔을 내려놓았어요. 감정이 조금 가라앉았죠. 지훈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아들인 너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먼 곳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땐 조건 없이 사랑한 여자가 있었다.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말을 처음 들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랑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 집안도 가난했고 학벌도 없었지. 할아버지가 반대하셨다. 지훈은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선택을 바꿨어. 아버지, 그 여자 대신 할아버지가 정해주신 여자와 결혼했지.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회사는 이렇게 커졌다. 테이블 위에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죠. 도윤이 손을 들어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빌딩들. 지훈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반이 우리 한성그룹 거다. 300평 대저택, 10억짜리 외제차. 도윤은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 내가 선택을 바꿔서 얻은 거야.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윤이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난 틀리지 않았다.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공허한 느낌도 있었죠. 지훈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아,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도 나처럼 선택해라. 하지만 조건 맞는 여자 만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도윤은 와인잔을 비웠습니다. 내가 그 증거 아니냐? 지훈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네, 아버지. 생각 좀 해봐라. 도윤이 개인 룸문을 열었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지훈은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촛불만 흔들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습니다. 도윤은 비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윤은 300평 대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텅 빈 거실이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만 울렸죠. 아무도 없었어요. 거대한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지훈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이룰 건 다 이뤘어. 혼잣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룰 게 있다면. 도윤은 사진 속 지훈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지훈이가 회사 잘 물려받고 행복하게 사는 거지. 도윤은 사진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훈이는 내가 지켜야 해. 눈빛이 결연해졌어요.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갈색 봉투를 꺼냈어요. 임수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 집안 보고 접근한 거야. 도윤의 손가락이 봉투를 두드렸습니다. 217만 원 버는 여자가 어떻게 한성그룹 후계자를 알았겠어. 도윤은 봉투 속 사진을 꺼냈어요. 임수연의 얼굴이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계획적이었을 거야. 도윤의 턱이 씹혔습니다. 우리 지훈이는 너무 착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상 물정도 모르고 사람을 의심할 줄도 모르지. 도윤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 여자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도윤의 손가락이 사진을 두드렸습니다. 진심인지 아니면 돈이 목적인지. 도윤은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 회장실에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전 7시였어요.
김 비서가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준비했습니다. 들어오게. 김 비서가 검은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천천히 열었죠. 안에서 낡은 외투가 나왔습니다. 회색빛 외투였어요. 군데군데 해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가 올라왔어요. 으윽. 도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곰팡이 냄새였습니다. 오래된 땀 냄새도 섞여 있었죠. 68년을 살면서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어요. 이게 뭔가?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중고시장에서 구했습니다. 중고? 네, 회장님. 실제 노숙자분들이 입던. 도윤은 외투를 손에서 떨어뜨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이걸 입으라고? 변장하시려면. 도윤의 턱이 씹혔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가 이런 걸 입어야 하나. 굴욕감이 밀려왔습니다. 68세 한성그룹 회장. 재계 3위의 자리. 3천만 원짜리 롤렉스를 찬 손으로 이런 옷을 만지고 있었죠. 도윤은 외투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시선이 책상 위로 갔습니다. 액자가 보였어요. 지훈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훈의 환한 미소. 도윤은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어요. 지훈아.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지켜야 해. 도윤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도윤아, 그 여자는 안 돼. 하지만 아버지, 전 진심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였죠. 당시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어요. 아버지가 날 지켜주신 거였어. 이번에는 내 차례가 온 거야.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사진을 다시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일어섰습니다.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냄새가 다시 올라왔지만 이번엔 참았어요. 지훈이는 내가 지킨다. 도윤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직접 가시겠습니까? 그래야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해. 그 여자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도윤은 외투를 들고 회장실 안쪽으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이탈리아 맞춤 정장을 벗었습니다. 모두 옷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외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팔을 넣었어요. 입었습니다. 일부러 오늘을 위해 면도도 하지 않은 채로 왔죠. 거울을 보았습니다. 도윤은 말을 잃었어요. 거울 속에는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이건 지훈이를 위한 거야. 도윤은 탈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김 비서가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어떤가? 완벽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주소 줘. 네, 회장님. 김 비서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성심병원 원무과. 임수연이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도윤은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오늘은 혼자 갈 거야. 회장님, 그건 아무도 따라오지 마.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김 비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도윤은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어요.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승강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검은색 벤치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걸었죠. 지하철역을 향해 68세 한성그룹 회장, 낡은 외투를 입고 처음으로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오전 9시 30분이 돼서 도윤은 사람들 틈에 섞여 지하철 7호선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30분을 타고 가서는 상봉역에서 내렸어요. 도윤은 지하철에서 내려서 핸드폰으로 검색했어요. 병원까지는 도보 5분. 4층 건물이 보였어요. 성심병원. 간판이 낡아 있었습니다. 중소규모 병원이었죠. 도윤은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어요. 로비가 보였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줄지어 있었어요. 환자들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낡은 외투, 헝클어진 머리, 68세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도윤은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원무과라는 표지판이 보였어요. 1층 왼쪽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어요. 원무과가 보였습니다. 긴 창구였어요. 여러 간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죠. 10명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도윤은 그 뒤에 섰습니다.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슬쩍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윤의 얼굴을 한번 훑어보고는 헛기침을 하고는 한 걸음 앞으로 옮겼어요. 그 옆에 서 있던 여자는 어깨에 맨 가방 끈을 괜히 한 번 더 고쳐 잡았습니다. 도윤과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먼저 떼고 발끝을 살짝 옆으로 돌렸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르는 척 아무 일 아니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처음 느껴보는 시선에 도윤은 잠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눈길엔 사람들에게 매번 느끼던 부탁도 기대도 없었어요. 그저 피하려는 기색뿐이었죠.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곤 창구를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간호사들의 가슴에 명찰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미영, 박수진, 최은희. 그때였습니다. 오른쪽 끝 창구, 임수현. 명찰이 보였어요. 도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환한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과 상담 중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부드러웠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네. 괜찮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연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줬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설명해 줬어요. 뒤에 사람들이 7에서 8명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연기일 수도 있어. 사람들이 보니까 옆 창구를 봤습니다. 다른 간호사는 빠르게 처리하고 있었어요. 다음 분, 줄이 빠르게 줄어들었죠. 하지만 수연 창구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할머니와 이야기 중이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저 창구는 왜 저렇게 느려? 다른 데로 갈걸? 사람들이 불평했어요. 하지만 수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할머니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죠. 드디어 할머니 차례가 끝났습니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고맙네, 아가씨. 건강해야 해.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수연은 할머니가 떠날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어요. 긴 줄이 보였습니다.
수연의 얼굴에 미안한 기색이 스쳤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기하는 사람들에게 허리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목소리가 진심으로 미안해 보였습니다. 사람들 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어르신들 상대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죠. 수연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줄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도윤의 차례가 다가왔어요. 가슴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드디어 도윤 앞 사람이 끝났습니다. 다음 분 오세요.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창구로 다가갔어요. 수연 앞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젊어 보였어요.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도윤은 일부러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기, 손을 떨었어요.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어디 있었더라? 서류를 찾는 척했죠. 한참을 뒤적였습니다. 수연은 가만히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어르신. 도윤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떨어뜨렸어요.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도윤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수연도 재빨리 일어났어요. 창구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서류를 주었어요. 괜찮으세요, 어르신?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수연이 서류를 하나하나 집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도윤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수연의 손이 보였어요. 거칠었습니다. 손톱이 짧게 깎여 있었죠. 매니큐어 같은 건 없었어요. 일하는 손이네. 도윤은 다시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하지만 또 헤맸습니다. 이게 어디 있었더라. 뒤적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몇 번이나 다시 꺼냈다 넣었다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분, 3분, 5분.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휴, 언제 끝나는 거야? 다른 창구로 갈걸?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불만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줄이 점점 길어졌죠.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헤맸습니다. 이제 화를 내겠지. 도윤은 수연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밝은 표정 그대로였어요. 괜찮아요, 어르신. 천천히 하셔도 돼요.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수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류 이쪽으로 주시겠어요? 도윤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수연이 하나씩 펼쳐봤어요. 어르신, 이거 먼저 작성하시면 돼요. 펜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 이름 쓰시는 곳이에요. 손가락으로 가리켜줬죠. 도윤은 펜을 받았습니다. 일부러 손을 떨었어요. 글씨가 삐뚤삐뚤 써졌습니다. 아이고, 손이 떨려서. 괜찮아요. 천천히 쓰세요. 수연은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진짜 답답하네. 다른 창구로 가자. 몇몇 사람들이 줄을 바꿨어요. 수연의 얼굴에 미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도와드릴게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수연은 다시 앉았습니다. 도윤을 바라봤어요. 어르신,
다 쓰셨어요? 아, 아직. 도윤은 계속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주소 쓰시는 곳이에요. 아, 주소. 도윤이 또 헤맸습니다. 우리 집이 어디였더라? 천천히 생각하세요. 수연이 물 한 컵을 따라줬습니다. 물 드시면서 천천히 하세요. 종이컵을 도윤 앞에 놓았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도윤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류를 다시 작성했어요. 10분이 더 지났습니다. 드디어 서류 작성이 끝났어요. 다 썼습니다. 네, 어르신. 잘 쓰셨어요. 수연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확인했어요. 하나하나 꼼꼼히 봤습니다. 어르신, 여기 한 곳이 빠졌어요. 수연이 펜을 들었습니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도윤이 대답했어요. 수연이 직접 적어줬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진료 받으시면 돼요. 서류를 정리해서 건넸습니다. 저쪽 2번 진료실로 가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켜줬죠.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연도 따라 일어났어요. 어르신, 조심히 가세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은 그 얼굴을 오래 보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어요. 꿈인 게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창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분 오세요. 여전히 밝은 목소리였어요. 도윤은 복도 구석에 섰습니다. 수연 쪽을 바라봤어요. 수연은 다음 환자를 맡고 있었습니다. 역시 환하게 웃으며 말하고 있었죠. 어디가 불편하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똑같은 태도였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지켜봤어요.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수연은 계속 같은 모습이었어요.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도윤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쌀쌀했어요. 도윤은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 건물을 바라봤죠. 연기였을까? 도윤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병원에 사람들이 많았어. 보는 눈이 많으니까. 도윤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지하철역을 향해. 당연한 일을 한 거야. 간호사니까.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가슴 한쪽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렇게까지 친절할 필요는 없잖아.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환하게 웃던 모습, 허리 숙여 사과하던 모습, 물을 따라주던 손. 아니야.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거야. 지하철에 올랐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지하철이 달렸습니다. 도윤은 계속 생각했어요.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봐야 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도 저렇게 친절할 수 있는지, 그때도 참을 수 있는지.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래야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며 30분을 앉아있던 도윤은 지하철역에서 내려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외투를 벗었어요. 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친절하더군. 그 여자, 임수현. 도윤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생각보다 친절했어. 김 비서는 고개를 가웃했어요. 그럼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니.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아직 모르는 거야. 도윤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임수연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시 펼쳐봤죠. 보는 눈들도 있었고 간호사잖아 당연한 거야. 도윤의 손가락이 서류를 두드렸습니다. 더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야 해.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그때도 저렇게 행동하는지 봐야지.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준비해.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다음 시험. 도윤은 서류를 덮었어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더 어려운 걸로. 김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밖으로 나갔어요.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회장실은 조용했어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지켜야 해. 주먹을 쥐었어요. 아직은 인정할 수 없어.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이상했습니다. 수연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착각이야. 눈을 감았습니다. 긴 한숨을 내쉬었죠. 회장실에 도윤의 숨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매일 아침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가 진심일까? 한성그룹 회장실엔 오늘도 한도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그래. 도윤이 돌아섰습니다. 김 비서가 저번이랑 같은 검은 봉투를 건넸어요. 도윤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익숙하게 봉투를 열었어요. 역시 낡은 외투였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냄새가 났어요. 도윤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익숙했어요. 이제 좀 익숙해지는군. 도윤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김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번엔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혼자 갈 거야. 괜찮아.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김 비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도윤은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익숙해진 지하철을 타고 또 그렇게 도윤은 성심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선 바로 원무과로 향했어요. 역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뒤에 섰습니다. 수연을 찾았어요. 오른쪽 끝 창구. 임수현. 역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환자와 이야기 중이었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나올까? 줄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도윤의 차례가 가까워졌어요. 신분증은 일부러 빼놨어. 도윤은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신분증, 자신을 증명할 게 아무것도 없었죠. 이러면 규정상 접수가 안 되지.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드디어 도윤의 차례가 됐습니다. 도윤은 창구로 다가갔어요. 수연 앞에 앉았습니다. 수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리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번에 오셨던 도윤을 알아봤어요. 나는 처음 보는 아가씨인데.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제가 착각했나 봐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대답했습니다. 배가 아파서. 수연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다시 물었어요. 배가 아프셨어요? 접수해야 되니까 신분증 보여주세요. 도윤은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이상하네. 어디 갔지 아무것도 없는데. 도윤은 당황한 척했습니다. 그게 집에 두고 온 것 같은데. 그러다 도윤은 배를 움켜쥐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아가씨 나 너무 아파. 우리 집이 멀어서 다시 갔다 오려면
2시간 넘게 걸려 도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르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원무가 팀장이 앉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연이 팀장 앞에 섰어요.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손을 모으고 부탁하는 모습이었어요. 팀장이 또 고개를 저었죠. 수연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주변 간호사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조용한 눈치가 오갔습니다. 저 친구 또야. 치료 못 받는 환자 있으면 못 보내잖아. 또 팀장님이랑 씨름하겠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과 수연의 대화가 계속됐어요. 수연이 손을 모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팀장은 눈썹을 찌푸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결국 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팀장은 손을 저으며 돌아섰어요. 수연이 다시 창구로 돌아왔습니다. 도윤 앞에 앉았어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오늘은 구두로 접수 도와드릴게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이 없는데 괜찮아요. 수연이 메모지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했어요. 수연이 적었습니다. 생년월일은요? 도윤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잘 기억이 말끝을 흐렸어요. 수연은 도윤의 표정을 봤습니다. 당황하고 있었어요. 주소는요? 주소가 도윤이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연기였지만 진짜처럼 보였어요. 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팀장을 돌아봤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보호자도 없는데 절대 안 돼요.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아프셔서 오신 환자인데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도 중요하지만 치료받아야죠. 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연 씨, 그럼 책임은? 제가 책임질게요. 수연은 다시 도윤을 봤습니다. 혼자 오신 어르신이었어요. 다시 오시긴 힘들다고 생각했죠.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보호자로 하겠습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제 정보로 접수할게요. 수연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어요. 주소란에 자기 집 주소를 적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자신의 번호였죠. 도윤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자기 정보까지. 수연이 영수증을 출력했습니다. 도윤에게 건넸어요. 다 됐어요. 도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괜찮겠나? 괜찮아요. 어르신 치료 받으셔야죠.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번 진료실로 가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켜줬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그 말에는 설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도윤은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진짜로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오늘 치료 잘 받으시고 다음에는 신분증 꼭 가지고 오셔야 해요. 수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연은 벌써 다음 환자를 맡고 있었어요. 역시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은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윤은 병원 밖 화단에 섰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수연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 건물을 바라봤어요. 나를 책임진다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게 3위 한성그룹.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직원만 10만 명이 넘었어요. 수조 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사람. 그런 자신을 저 간호사가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도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책임지겠다고 한 게 도윤의 주먹이 풀렸어요.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영수증이 들려 있었어요.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도윤은 그걸 오래 바라봤습니다. 팀장한테 혼날 수도 있었어. 규정을 어긴 거니까. 그런데도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환하게 웃던 모습. 제가 책임질게요. 자신 있게 말하던 목소리.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지훈이한테 뭘 바라고 접근했을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 도윤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지하철역을 향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계산적으로 행동했겠지. 하지만 이상했어요. 수연의 행동은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감수했어요. 혼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도와줬죠. 왜? 도윤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모르는 거야. 고개를 저었어요. 2번만으론 부족해.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 확실하게 확인해야 해.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여러 역을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성그룹 본사가 저 앞에 보였어요. 도윤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직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어요. 회사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어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카페라떼를 시켰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젊은 커플이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해맑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문득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훈이도 저렇게 웃고 있을까? 수연이랑 함께 있을 때 도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커피잔을 2손으로 감쌌어요.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26년 전 아버지가 맺어줘 시작된 결혼 생활이 7년째 가되던 날이었습니다. 거실에 아내가 서 있었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왜?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더는 못 살겠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조건 다 맞지 않았나? 도윤이 말했습니다. 집안도 학벌도 재산도 다 맞았잖아. 아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다 맞았죠. 하지만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당신은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늘 회사 생각만 하셨죠. 저녁도 혼자 먹고 주말에도 회사 가시고 대화도 없었어요. 도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그저 지켜봤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아내가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저는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꼭 조건만 보고 결혼한 건 아니에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죠.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가 식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뤄뒀던 일을 마무리해야 했죠. 도윤은 그렇게 일어나서 회사로 향했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도윤은 회장실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 비서가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들어오게. 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건넸어요. 도윤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펼쳐봤어요. 이게 뭔가? 임수연 씨가 한 달에 한 번씩 요양원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김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무료로요. 도윤은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수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무료? 네, 회장님. 도윤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요양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헤든 요양원 매월 셋째 주 일요일. 돈도 많이 못 벌면서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무슨 봉사를? 비웃는 듯한 말투였어요. 하지만 도윤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꽉 쥐었어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일요일이 셋째 주입니다. 가보시겠습니까? 도윤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류 속 수연의 사진이 눈에 밟혔습니다. 회장님? 준비해. 도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뭘 준비하시겠습니까?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외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꺼냈어요. 손에 쥐었습니다. 치매 환자. 네. 김 비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회장님, 치매 환자요? 그래. 도윤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괜찮아. 도윤은 외투를 바라봤어요. 할 수 있어. 하지만 아버지 병수발 들어봤으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비서는 입을 다물었어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어요. 10년 전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을 때 같은 말을 반복하셨죠. 도윤아, 회사는 잘 되고 있니? 네, 아버지. 잘 되고 있습니다. 도윤아, 회사는 손을 잡아드렸던 날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회사에 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곁에 있지 못했어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치매 환자 연기. 할 수 있어. 회장님, 준비만 해줘.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김 비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았어요. 외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수연,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양원, 사람들 눈이 없는 곳이지. 외투를 꽉 쥐었어요. 병원은 직장이었어. 당연히 친절할 수밖에.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편했어요. 만약 거기서도 똑같다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본 모습은 다를 거야. 회장실은 너무 조용했어요. 도윤의 숨소리만 울렸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일요일 새벽,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면 끝나는 거야. 수연이 아들 지훈에게 돈을 보고 접근했다는 생각이 이제는 억지처럼 느껴졌어요. 도윤은 낡은 외투를 입고는
집을 나섰어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비서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차가 움직였어요. 강남을 벗어나 여주 쪽으로 향했습니다. 4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골목을 돌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3층으로 된 건물이 보였어요. 수연이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하러 온다던 헤든 요양원이었습니다. 김비서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는 운전석에서 내렸어요.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내렸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일부러 헝클어뜨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김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도윤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이미 말 맞춰뒀나? 네, 보호자 없이 오신 새 어르신으로 연락해뒀습니다. 좋아. 도윤은 요양원 건물을 바라봤어요. 임수현, 내가 여기 있겠지. 가슴이 뛰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요양원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 로비였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몇 개 놓여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그쪽으로 천천히 걸었어요.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큰 방이 보였어요. 공동 거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도윤은 문 옆에 섰습니다.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대부분 70대, 80대로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 수연이 있었습니다. 밝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 어때요?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우리 손녀 왔네. 할머니가 수연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수연은 할머니 곁에 앉았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요양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도윤을 공동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르신들이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새로 오셨네. 어서 오세요. 따뜻한 목소리들이었어요. 직원이 빈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도윤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연 쪽을 힐끔 봤어요. 수연은 여전히 할머니와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아직 도윤을 보지 못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떨었어요. 잠시 후 수연이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어요. 새로운 어르신이 온 걸 확인했습니다. 도윤 쪽으로 걸어왔어요. 도윤은 그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밝고 따뜻했어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도윤은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는 수연이에요. 수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그 손을 봤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수연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여기 좋은 분들 많아요. 수연이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멍하니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도윤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물 드릴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 일어나 물을 따라왔어요. 종이컵에 담긴 물이었습니다. 도윤 앞에 놓았어요. 천천히 드세요. 수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은 물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진짜로 떨렸습니다. 수연은 도윤이 물 마시는 걸 지켜봤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줬죠. 도윤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수연의 얼굴을 봤어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본 그 얼굴이었어요. 똑같았습니다. 도윤은 물을 다 마셨습니다. 종이컵을 내려놓았어요. 수연이 컵을 가져갔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다른 어르신들에게로 갔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수연이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다리가 아파. 많이 아프세요? 수연이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다리를 살펴봤어요. 여기 좀 주물러 드릴게요. 손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마사지했어요. 할아버지가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수연의 손놀림이 부드러웠습니다. 조급함이 없었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오래 봤습니다. 직장도 아닌데, 돈도 안 받는데, 도윤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떨렸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어요. 아버지, 치매에 걸렸던 아버지. 도윤아, 회사는 어떻게 됐니?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죠. 그때 도윤은 어떻게 했을까? 네, 아버지. 잘 되고 있습니다. 대답은 했었어요. 하지만 진심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회사 생각뿐이었죠.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간병인에게 맡겼어요. 도윤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집에 가야 하는데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이 돌아봤어요. 도윤 쪽으로 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여기 편하게 계세요. 수연이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조금 있다 가셔도 돼요. 도윤은 계속 중얼거렸어요. 아드님이요? 수연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곧 올 거예요, 어르신.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도윤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 과거가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침대여.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아버지. 손을 잡아드렸던 그날들. 하지만 그때의 자신은 진심으로 곁에 있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온통 회사 일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부담이었어요.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수연의 손길은 달랐습니다. 조급함이 없었어요. 그저 곁에 있어주는 온기였습니다. 도윤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참으려 했어요. 하지만 안 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흘렀어요. 수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휴지를 꺼냈어요. 어디 불편하세요? 당황한 기색 없이 도윤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부드럽게 천천히. 도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어르신. 수연이 뒤따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이미 문을 나섰어요.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화장실을 찾았어요.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도윤은 세면대를 붙잡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목이 메었어요. 제가 곁에 있어드렸어야 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세면대에 떨어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윤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회장님, 김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달려왔어요. 괜찮으십니까? 도윤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비서는 도윤 옆에 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한성그룹 회장. 지금은 그냥 한 명의 늙은 아들이었습니다. 한참 후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목소리가 낮았어요. 아버지 옆에서도 저렇게 하지 못했어. 회장님, 진심으로 곁에 있어드리지 못했지. 도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김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구나. 회장님, 조건도 계산도 없이. 도윤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구나.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요양원 건물을 바라봤어요. 창문 너머로 수연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어르신들과 함께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얼굴이었어요. 가자. 회장님? 이제 끝났어. 도윤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김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한 번 더 요양원을 돌아봤어요. 창문 너머 수연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 끝까지 웃는 얼굴. 도윤은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어요. 지훈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여자 보는 눈이 있네. 차에 올랐습니다. 김비서가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요양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도윤의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어요.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가 했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내가 틀렸던 건가?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모습, 어르신들 손을 잡던 모습, 눈물을 닦아주던 그 손. 저 아이는 진심이었어. 도윤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을 보고 접근한 게 아니야. 차는 한성그룹 본사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말했어요. 집으로 가게. 네, 회장님? 김비서가 놀랐습니다. 도윤은 평생 회사를 빠진 적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차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도윤의 대저택으로 향했어요. 30분 후 저택에 도착한 도윤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거실이었어요. 발자국 소리만 울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도윤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책상이 액자를 봤습니다. 지훈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도윤은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 바라봤어요. 지훈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틀렸던 것 같구나. 눈물이 또 흘렀어요. 너는 나보다 현명했어.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마음 한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무너지는데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그때 문득 한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삭막한 우리 집안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이런 사람이.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지훈이를 만나게 됐어.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온 거야. 하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밀려왔습니다. 조건을 본 건 오히려 나였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 지훈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늦게 깨달았구나. 서재는 너무 조용했어요. 도윤 혼자만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68년 동안 쌓아 올린 벽이 천천히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그 틈 사이로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죠. 한도윤 회장이 요양원을 다녀온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밖은 어둑어둑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하나둘 불빛이 켜지는 시간,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었죠. 한성그룹 대저택은 여전히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전화기가 놓여 있었어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지훈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2번, 3번. 여보세요, 아버지.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아. 네, 아버지. 집에 올 수 있겠니? 도윤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지금요? 그래. 할 얘기가 있어. 지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도윤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이 지나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도윤은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라. 네, 아버지. 지훈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서재로 갔습니다.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네, 아버지. 수연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 이름 맞지?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임수현. 도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또 혼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다음 말은 달랐어요. 그 아이면.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충분하다. 지훈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버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틀린 것 같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처음에 난 생각했지.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도 조건에 맞는 여자를 만나야 행복할 수 있다고.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처럼 말이야.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버지. 지훈의 눈이 흔들렸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구나. 도윤은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나도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지 궁금하긴 해.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야. 그리고 너를 이렇게 얻었잖니. 도윤이 돌아서서 지훈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말이다. 도윤은 천천히 걸어와 지훈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지훈의 어깨에 올렸어요. 내 궁금함은 우리 아들을 보면서 풀면 되겠구나.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너는 나와 다른 선택을 했어. 도윤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아이 임수현. 착한 아이더라.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아이야.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참고 있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개 들어라.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도윤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지훈이 너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줘서 아버지는 행복하다. 도윤이 지훈을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지훈도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서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잃어버렸던 감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 대저택. 도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렀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이탈리아 맞춤 정장들이 걸려 있었어요. 하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제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를 정식으로 보러 가야겠지. 미소가 번졌어요. 기대가 됐습니다. 도윤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전화기가 있었어요. 집어들었습니다. 지훈에게 전화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지훈아, 나야. 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 도윤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지훈이 잠시 놀란 듯 했어요. 수연이도 함께 저녁 먹자. 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식으로 보고 싶구나.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7시에 르메종 레스토랑으로 와라. 예약해둘게.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며느리 만나야지. 도윤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지훈은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녁에 보자. 네. 전화가 끊어졌어요. 도윤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밝았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며느리를 만나는 날이구나. 도윤은 작게 웃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외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제 필요 없겠지. 중얼거렸습니다. 쓰레기통에 넣으려다 멈췄어요.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니야. 기억해둬야겠어. 도윤은 서랍을 닫았습니다. 내가 깨달은 걸. 회사로 출근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도윤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기사가 차 문을 열어줬어요. 도윤은 차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어요. 오늘은 회사 말고. 도윤이 말했습니다. 성심병원으로 가자. 기사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병원이십니까? 그래.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며느리 일하는 곳이야.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가 밝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도윤은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차가 성심병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보러 가는 길. 도윤은 작게 웃었습니다. 기대에 찬 미소였어요.
도윤은 병원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환자 대기석에 조용히 앉았어요. 원무과가 보였습니다. 수연이 창구에 앉아 있었어요. 환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이제 정말 며느리구나.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병원 안쪽에서 중년 남자가 나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고급 수트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원무가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임수현,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네, 전무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무가 수연 앞에 섰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주변 환자들이 쳐다봤어요.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무슨 일이신지. VIP 환자 예약 시간 조정 안 했어? 전무가 손에 든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어제 지시했잖아. 그게 전무님.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시간에 이미 다른 환자분이 예약되어 있어서. 그래서 전무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VIP 환자가 더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먼저 예약하신 분이 임수현. 전무가 소리쳤습니다. 병원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VIP 환자가 누군 줄 알아? 전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더 위협적이었어요. 병원 후원자야. 1년에 5천만 원씩 후원하는 분이라고. 전무가 앞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다른 환자 예약 취소시키고 VIP 환자 넣으라니까?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간호사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봤어요. 도윤은 대기석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저 자식이.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전무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안에 처리 안 하면. 수연을 노려봤어요. 각오해. 알아들었어? 수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전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전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먼저 예약하신 환자분이 계십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전무의 턱이 씹혔어요. 앞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환자들이 더 많이 쳐다봤어요. 원무과 간호사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봤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꽉 쥐었어요. 죄송합니다만.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전무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좋아. 각오해.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환자 상태가 더 급하신 분 먼저 봐야 합니다. 전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류를 손에서 구겼어요. 너 오늘부로. 말을 하려는 순간 잠깐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광경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던 환자들, 간호사들 모두가 돌아봤어요. 도윤이 대기석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어왔어요. 코트를 벗었습니다. 이탈리아 맞춤 정장이 드러났어요. 3천만 원짜리 롤렉스가 빛났습니다. 전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윤은 원무과 앞까지 걸어왔어요. 수연을 봤습니다.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김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김비서 병원으로 올라와야겠네. 짧게 말하고 끊었어요. 전무가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입을 때려다 말았어요. 도윤의 차가운 눈빛에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은 수연만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이 당황했어요. 잘했어요. 그때 병원 입구가 열렸습니다. 김비서가 들어왔어요. 뒤따라 2명의 병원 직원도 함께였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회장님, 김비서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전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한성그룹 회장님이시잖아. 저분이 왜 여기?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도윤은 김비서를 돌아봤어요. 우리 재단에서 이 병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지? 연간 100억이 조금 넘습니다. 회장님. 김비서가 즉각 대답했어요. 전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비서가 전무를 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전무가 식은땀을 흘렸어요. 뒤에서 대표원장이 나왔습니다. 도윤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달려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전무도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환자를 차별하는 병원에 지원할 생각 없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원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손을 모았습니다. 도윤은 수연을 봤어요. 수연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 직원 잘못한 게 뭡니까? 원장이 고개를 더 낮췄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원장과 전무가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바닥에 이마를 댈 듯 했습니다. 도윤은 수연을 다시 봤어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병원을 나갔어요. 김비서가 뒤따랐습니다. 수연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주변 간호사들이 속삭였어요. 한성그룹 회장님이시래. 왜 수연 씨를 도와주신 거야? 수연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해는 어느덧 뉘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입구가 보였어요. 김비서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출발하시겠습니까? 아니.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 더 기다리자. 시계를 봤습니다. 6시 10분. 수연의 퇴근 시간이었어요. 도윤은 계속 병원 입구를 지켜봤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병원 문이 열렸어요. 수연이 나왔습니다.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가만히 봤습니다. 오늘 힘들었을 텐데. 수연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차 문을 열었어요. 내렸습니다. 천천히 수연에게 걸어갔어요. 수연 씨. 수연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퇴근하시는 길이죠? 네. 그런데 수연이 당황했어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수연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에 폐를 끼쳐서. 도윤이 고개를 가웃했어요. 잘한 일인데요. 그보다 저녁 식사하셨나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같이 하시죠. 지훈이도 기다리고 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수연의 눈이 커졌어요. 지훈 씨가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오늘 정식으로 인사 나눴으면 해서요.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도윤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환영합니다. 우리 며느리.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차를 가리켰어요. 가시죠. 수연이 따라왔습니다. 김비서가 차 문을 열어줬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탔습니다. 도윤도 옆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수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건데, 당연한 일을 하기가 제일 어려운 법이죠. 도윤이 창밖을 봤어요. 저도 그걸 늦게 깨달았어요. 수연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차는 시내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20분이 조금 지나서 르메종 레스토랑 앞에 차가 멈춰 섰어요. 도윤과 수연이 내렸습니다. 레스토랑 앞에 지훈이 서 있었어요. 수연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연아, 지훈 씨. 수연은 도윤에게 고개를 숙이곤 곧장 지훈에게 달려갔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세 사람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전체 요리였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어요. 수연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포크를 쥔 손이 떨렸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편하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와인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내려놓았어요. 수연 씨. 네, 회장님.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도윤이 지훈을 바라봤어요. 잘 부탁합니다. 진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이 깜짝 놀랐어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부족하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훈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연아. 도윤은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도윤이 물었어요. 그런데 수연 씨, 지훈이가 한성그룹 후계자인 거 언제 알았나요? 수연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한 달쯤 전에요. 지훈 씨가 말해줬어요. 수연이 지훈을 봤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땠나요? 알았을 때. 도윤이 물었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수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걱정 많이 했어요. 도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걱정?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대하실 게 뻔하니까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손을 꽉 쥐었어요. 지훈 씨랑은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도윤은 수연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무서웠어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훈 씨를 포기해야 하나 생각도 했어요. 지훈이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도윤은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수연 씨. 수연이 도윤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나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여자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멋진 여자를 데려왔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죠.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지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수연 씨. 도윤이 말했어요. 지훈이 옆에 있어줘서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수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윤은 와인잔을 들었어요. 건배할까요? 네, 아버님. 지훈과 수연도 잔을 들었습니다. 세 개의 잔이 부딪혔어요.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세 사람은 웃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식사가 계속됐어요.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수연이 병원 이야기를 했어요. 지훈이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윤은 두 사람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새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이야기 중이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지훈과 수연을 바라봤어요.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버지. 과거의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눈을 떴습니다. 지훈과 수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도윤도 따라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이 테이블이 더 아름다웠어요. 세 사람이 함께하는 이 자리, 따뜻한 이 순간, 도윤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지훈아, 수연 씨, 네 아버지, 네 회장님, 두 사람이 대답했어요. 행복하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과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살짝 건드렸나요? 젊을 때의 기억, 오래 묻어두었던 상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따뜻한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천천히 들려주세요. 당신이 살아오신 그 시간들,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